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10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진료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미 있다고 느낀 한 가지 관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잠에서 깨시나요? 한두 번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 동안 피로가 지속된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증상, 즉 야간뇨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졌거나 전립선 문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경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장기간 관찰하며 알게 된 점은 야간뇨가 단순히 방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반에서 진행 중인 더 큰 문제를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야간뇨는 단순한 방광 이상이 아니라 체내 만성염증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흔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분 제한이나 염분 제한이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구독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간뇨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란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60대 이상에서는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과 재생을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반복해서 잠에서 깨면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다음날 피로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수면 부족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되면 치매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뇨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방광 용량 감소나 전립선 비대와 같은 국소적인 원인만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요인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제가 흥미롭게 느낀 점은 상당수의 경우 야간뇨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만성염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성염증이란 체내에서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급성염증이 상처나 감염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라면 만성염증은 뚜렷한 외부 자극이 없어도 계속 유지되는 염증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몸속에서 작은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신경, 장기 등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어떻게 야간뇨와 연결될까요?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은 혈관벽을 자극해 혈관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관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방광 주변의 미세혈관들이 영향을 받으면 방광 자체가 과민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어느 정도 소변이 찼을 때 신호를 보내지만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불편감을 느끼고 배뇨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에 분비되어야 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야간에 소변 생성을 줄여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그 효과가 감소해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 측면에서도 만성염증의 영향은 중요합니다. 염증 물질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데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배뇨 등을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방광은 더 자주 수축하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야간뇨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숙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 교감 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쉽게 잠에서 깨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65세 남성 환자분은 지난 2년 동안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며 수면의 질이 현저히 나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 동안 피로가 심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계셨죠. 비뇨기과 검사 결과 전립선이 다소 비대해져 있었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진행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고 특별한 감염이나 질환은 없었지만 몸속에는 만성 염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이 환자분은 가공식품 섭취가 잦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염분도 철저히 제한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들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려고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수면 중에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우리 몸은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갈증은 밤중에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수 상태는 체내 노폐물과 염증 유발 물질의 배출을 방해해 만성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소변을 더 농축시키고 이것이 방광벽을 자극하여 방광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량이 적어도 배뇨 욕구를 느끼게 되죠. 염분 섭취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염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극단적으로 염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량의 염분은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과 전해질 균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에서 발표한 한 연구는 야간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염분을 적정 수준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야간뇨의 빈도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모든 사람에게 염분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염분이 야간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적절한 나트륨 섭취는 혈액 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밤 동안 혈액의 농도 변화를 완화시키고 갈증으로 인한 각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면 방광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변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섭취 시점입니다. 하루 종일 짜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 식사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취침 한두 시간 전에 소량의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밤 동안 전해질과 수분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장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 약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약 2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자극 없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이 물에 정말 소량의 소금, 한 꼬집 정도를 넣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량만 넣어야 하며 만약 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넣은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나트륨뿐만 아니라 소금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도 함께 보충되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며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도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을 추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작용하는 미네랄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압 변화에 민감한 분들에게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돕고 특히 신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방광벽에 쌓일 수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방광을 보다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방광이 깨끗할수록 자극에 덜 민감해지고 더 많은 소변을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연산은 요로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만성염증은 야간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레몬의 항염 효과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C는 혈관 건강을 개선해 방광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레몬은 소금물의 효과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레몬에 포함된 성분들은 체내 순환과 대사를 활성화시켜 소금물을 통해 보충된 전해질이 필요한 부위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비유하자면 소금물이 목적지로 잘 도달하도록 레몬이 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의 질 좋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여기에 레몬 한 조각 또는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합니다. 이를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기보다는 5분에서 10분 정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체내 흡수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소금의 양입니다. 짠맛이 느껴질 정도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하며 물에 섞었을 때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압 상승이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거나 신부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염분 섭취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섭취 시점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시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오히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약 1시간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시간 동안 수분과 전해질은 흡수되고 불필요한 부분은 배출될 여유가 생깁니다. 소금물을 마신 뒤 잠들기 전에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물의 온도를 지켜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의 물이 가장 적절하며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체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레몬은 가능하면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레몬즙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생레몬을 직접 잘라 사용하는 것이 영양소를 보다 온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한 조각이면 충분하며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산도가 높아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밤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65세 남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 방법과 함께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한 결과 한 달 후에는 밤에 한 번 정도만 깨는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 지인 중 70대 초반의 여성 한 분은 오랜 기간 야간요로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분 역시 저녁 시간에는 물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염분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계셨지만 증상은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리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는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주 후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고 밤에 두세 번 깨던 것이 한 번 정도로 줄었다며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서 질이 좋지 않은 형태의 염분은 과도하게 섭취하는 반면 정작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체내는 만성 염증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분 섭취와 양질의 염분,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만으로 모든 야간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거나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방광염과 같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만성 염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저녁 운동은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습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특히 트랜스지방이 많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은 만성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처럼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와 같은 식품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점검도 필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며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드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역시 조절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증가시키고 각성 효과로 인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며 이뇨 작용이 강해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배뇨 습관 역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 동안 소변을 지나치게 참거나 반대로 약간의 요의에도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은 방광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동안 하루 6회에서 8회 정도 배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저 근육을 조이고 5초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복부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또한 과체중은 방광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병원을 방문해 의사를 만나실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겪고 있는 야간뇨가 단순한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특정 질환의 증상인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가운데 야간뇨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 수면제 등이 야간뇨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의 상태에 맞춰 염분과 수분 섭취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권장되는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만성 염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고감도 C반응 단백질과 같은 염증 지표를 확인하면 체내 염증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다원 검사가 필요한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수면 장애가 야간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방광 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방광의 용적이나 배뇨 후 잔뇨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한 상태인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에서 중요한 점은 증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소변량은 어느 정도인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등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뇨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주에서 3주 정도 동안 하루에 마신 물의 양, 배뇨 횟수와 시간, 소변량 등을 기록하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 전반의 만성 염증 상태와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염분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점에 미지근한 물과 소량의 질 좋은 소금, 그리고 레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체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작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보완하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매일의 선택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3일, 일주일,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함을 느끼며 낮 시간의 피로가 감소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야간뇨가 개선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뇨로 불편을 겪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고
많은 분들이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며 불편함을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야간요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의학적 상담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간요가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